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어제 이제 HLB 제넥스와 HLB 펩 뉴트러브의 이제 통합 IR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이제 기사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그리고 계열 종목인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30% 넘게 올라갔는데요. 경영 체질 개선으로 오늘 주가도 HLB 계열 중에서 가장 강하게 12% 넘게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자,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티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IR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HLB 펩, 그 다음에 HLB 제넥스가 이제 IR이 있었는데, IR은 어제 2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제넥스와 뉴로토브와 이 펩이 같이 이제 한 3시간 정도 한국거래소 이제 코스닥 협회 별관 5층에서 개인 투자자도 이제 참석을 별도로 신청 안 해도 할 수 있게끔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뭐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 관련되어서 이제 내용들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IR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넥스 같은 경우에도 한 19페이지 정도의 IR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팩 같은 경우에도 한 21페이지 정도의 IR 자료 내용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부터 좀 간략하게 뭐 좀 살펴보면 그 최근에 HLB 계열 관련해서 M&A 하고 난 다음에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죠. 파이프라인도 각사마다 이 상업화 이후에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이제 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HLB 그룹이 M&A를 본격화하고 난 다음에 그 PMA라고 하죠. 포스트 멀지 인테그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합을 계열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제넥스, 펩은 이제 애니젠이죠, 과거에. 뉴트로브 관련되어서 대표들이 합동 IR에 참석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제넥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산업용 맞춤형 효소 관련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B2B 중심으로 했죠. B2B의 장점이라고 하는 말은 거래처가 많고 하면 안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구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B2C로 확대하려면 새로운 어떤 소비자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좀 더 그 제넥스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돈을 벌 수 있는 좀 구조로 이제 전환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07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억으로 창사 이래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노포커스의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산업용 효소 관련되는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이제 기존에 뭐 락타제라든지 이 카탈라제 관련되는 부분에, 카탈라제는 이제 반도체 세정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가사나 이 수소를 물과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분해해서 이제 내보내는 세정 쪽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 어떤 수요 급증으로 좀 공급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 쪽 관련되는 부분, 바이옴 로직도 이제 흡수합병에서 B2C 시장의 확대 관련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 효소 관련되는 부분에 기존에 이제 뭐 락타제, 카탈라제 말고도 이 우르소 데옥시콜산하면 우르사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 이제 부분의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포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치매라든지 뭐 류마티스 요런 쪽에 이제 활성산소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르소 데옥시콜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 기능 개선 우르사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핵심 원료고, 그래서 여기를
제2, 3회의 어떤 카탈라이제 관련돼서 성장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옥사이드 소드 관련되는 부분은 개별 인정 재료입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 관련되어서 이 재료가 개별 인정형이 있고 이제 고시형이 있죠. 고시형 같으면 보통 이제 비타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데, 이 개별 인정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개별 인정 이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소드 같은 경우에는 B2C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기대하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로터보 같은 경우도 이제 제넥스 쪽에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기적으로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매출 성과를 기대낸다는 말은 라이센스 아웃이든지 임상에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들이 가셔야 되는 어떤 구조죠. 그래서 작년도에 160억 투자를 받아서 스타트업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5개 정도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건긴장 이상증 치료제, 이건 이제 뭐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손이 떨린다든지 요런 어떤 치료제거든요. 여기 이제 전임상을 마치고 하반기에 국내 임상 일상 IND 신청을 식약처에 준비 중인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대수 HLB 뉴로터보 대표 같은 굉장히 뭐 유명한 분이죠. 카이스트 교수로 교수 창업을 했던 부분이고, 언론지상이라든지 뭐 저서활동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젠이 이제 그 이름이 HLB 펩으로 바뀌었던, 여기도 보시게 되면 신경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HLB 그 정기주총 때도 이제 등장을 했던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LB 펩에 가서 그 IR을 그 PT를 했는데요. 애니젠 같은 경우에도 HLB 그룹 편입되면서, 그러니까 HLB 쪽으로 들어오면서 자금 지원을 일단적으로 받고, 그래서 정지되어 있다든지 중지되어 있던 부분의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활성화하는 게 이제 뭐 제넥스도 마찬가지고요. 애니젠 그 펩 같은 경우에도 이 펩타이드 약물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펩타이드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GLP 관련되는 부분에서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이 펩타이드 약물 자체가 본래 이제 몸 안에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단 작습니다만, 가장 큰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흡수율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물질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분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지금 이제 치료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반감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반감기가 이제 짧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약을 해야 되고 오래 이제 머무르지 못한다는 말은 그만큼 빨리빨리 이제 흡수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그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의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IR에서는 이제 뭐 시스템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적 장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능력들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GMP 인정을 획득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펩타이드 원료를 가지고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건기식,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 중요한 쪽에서는 HLB 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MP 말고 커런트 GMP인 미국 식약처의 인정을 통해서 API 펩타이드 원료의약품의 수출 확대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 펩의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그 HLB 제약의 장기지속형 이제 주사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월 1회 투여 제형으로 이제 상용화 추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전임상이
내년도 정도에 진행될 어떤 이제 이야기들도 뭐 언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계열 종목에서 파나진 관련되는 이제 실적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HLB 그룹에 편입되고 난 다음에 자금 운용 능력을 활용해서 인수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인수하고 난 다음에 부드럽게 이제 그 그룹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PMA에 관련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재정비한 결과 재무적으로도 성과를 내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게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온기로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56억, 그러니까 코로나 때 조금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 이후에 이제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들은 소폭 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좀 적자였거든요. 온기로 보면. 이제 분기로 보게 되면 이제 작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 30억대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어떤 이제 뭐 부분들의 어떤 수익은 이제 없었는데 1분기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2억이라고 하면 작년에 4분기에 이제 6억 정도에서 그게 흑자 전환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작년도에 이제 요런 흐름에서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뭐 규모가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역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항서제약의 FDA로부터 이제 답변 수령이 언제쯤 나오느냐, 요걸 좀 기다리고 있는 차트 흐름이죠. 전반적으로 생명과학도 강보합세,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냥 0.25% 강보합세고요. 테라피틱스는 갭다운 양봉을 내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강보합권 흐름이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좁은 어떤 캔들 흐름으로 거래량도 여전히 좀 작은 상태에서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내일은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거래가 늘면서 기준봉, 양봉을 계열전반적으로 만들어낼지 여부를 좀 참고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